안녕하세요, 카이카즈입니다. 영화의 흥행은 반드시 작품성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수준이 낮은 영화가 흥행을 하기도 하고 작품성은 뛰어나지만 흥행하지 못한 영화들도 있죠.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상품이기도 하면서 예술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세계 흥행 순위 100위 안에는 어떤 영화들이 포진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IMDb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각 화마다 10개씩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세계 흥행 순위 탑 100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E.T.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대표작 중 하나로 그의 세계 흥행 순위 1위를 했음은 물론이고 꾸준히 재개봉을 해 현재까지 7억 9,29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로튼 토마토 99%, 메타크리틱 91점, IMDb 7.9점 등 평론가들의 호평과 함께 대중의 사랑을 받은 시대를 아우르는 명작이죠. E.T.는 감동적인 스토리와 섬세한 연출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데요. 어린 소년 엘리엇이 외계인 E.T.를 발견하게 되면서 E.T.를 숨기고 보호하며 그와 친구가 되고 E.T. 역시 인간 세상을 탐험하고 이해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E.T.와 엘리엇의 이별 장면은 많은 이들의 눈물을 자아냈죠. 인류의 존재에 대한 탐구와 가족의 중요성, 그리고 이해와 관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 시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영화 E.T.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사랑하는 영화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This compass points towards what you want most. 캐리비안의 해적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캐리비안 해적 시리즈의 5번째 작품으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 섬뜩한 암살자 안톤 쉬거를 연기했던 연기파 배우 하베르 바르뎀이 출연한 작품으로 유명하죠. 로튼 토마토 30%, 메타크리틱 39점, IMDb 6.9점으로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했지만 전세계 수익 총 7억 9,592만 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여 세계 흥행 순위 99위를 차지한 영화입니다. 해적 선장인 잭 스패로가 해적 살라자르와 그의 유령 선원들로부터 추격을 받으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윌 터너의 아들 헨리 터너와 천문학자인 카리나 스미스와 협력하여 전설 속 포세이돈의 삼지창을 찾아 유령 해적들과 싸운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작의 평은 앞서 언급했듯이 좋지 않습니다. 화려한 시각적 효과와 인상적인 액션 장면, 그리고 캡틴 잭 스패로로 돌아온 조니 뎁의 연기가 돋보이지만 I'm so sorry, were you still talking? 그럼에도 끝난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려는 제작사의 욕심으로 인해 반복적인 구성과 창의성 부족, 그리고 다소 평면적인 캐릭터로 인해 비판받은 영화이죠. 결국 캡틴 잭 스패로의 유머와 모험을 좋아하는 팬들에게 매력적일 수는 있지만 복잡하고 독창적인 이야기를 원하는 관객들에게는 좋은 선택인지 의문이 드는 영화입니다. You are in danger.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재수는 J.K. 롤링이 쓴 해리포터 시리즈의 3번째 소설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 세계에서 7억 9,670만 달러를 벌어들여 세계 흥행 순위 98위를 차지한 영화이죠. 이전 작품인 해리포터와 비밀의 방보다 흥행면에서는 낮지만 그래도 2004년 전 세계 흥행 순위 2위를 차지한 흥행작입니다. 로튼 토마토 90%, 메타크리틱 82점, IMDb 7.9점 등 평론가의 호평과 더불어 아카데미 음악상과 시각효과상에 노미네이트되었습니다. 영화는 이제 마법 학교인 호그와트에서 3번째 해를 맞이한 해리포터가 그의 부모를 죽음으로 이끈 배신자 시리우스 블랙과 마주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어두운 분위기와 매력적인 마법 요소를 효과적으로 조화시킨 알폰소 쿠아론 감독은 전작들이 소설을 거의 그대로 살린 수준인 것과 달리 자신만의 독특한 스타일을 녹여내 오히려 원작 팬들의 불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작중 인물들의 심리 묘사나 성장물로서의 해리포터 시리즈를 잘 표현했다는 평가입니다.
사랑받는 소설 시리즈의 정신과 본질을 잘 담으면서도 독립적으로도 흥미로운 영화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다 할 수 있는 영화 해리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였습니다. When we first got together, we were different people. 주만지 넥스트 레벨은 2017년에 개봉한 주만지 웰컴 투 더 정글의 후속작이자 주만지 시리즈의 네 번째 작품입니다. 로튼 토마토 71%, 메타크리틱 58점, IMDb 7점으로 무난한 평가를 받았고 전 세계에서 총 8억 달러의 수익을 거둬들여 세계 흥행 순위 97위에 올랐습니다. 영화는 전편에 이어 스펜서와 그의 친구들이 등장하고 더 확장된 세계관과 볼거리 그리고 새로운 캐릭터의 등장으로 전편의 흥행을 이어간 영화입니다. 하지만 영화의 장점은 딱 그뿐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줄거리와 상관없는 시시콜콜한 유머에 시간을 지나치게 많이 할애하고 전편에 비해 조연이 많아지면서 정작 극중 빌런인 유르겐의 비중이 작아 전형적인 어드벤처물에서 꼭 필요한 빌런의 카리스마가 부족했다는 평이죠. 하지만 주인공들을 연기하는 네 배우 드웨인 존슨, 케빈 하트, 잭 블랙, 카렌 길런의 연기 앙상블은 전편에 이어 이번 편에도 그들의 환상의 호흡을 느낄 수 있었죠.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지는 않지만 여전히 흥행에는 성공한 모험영화 주만지 넥스트 레벨이었습니다. Some people just don't understand boundaries. 슈렉3는 2007년에 드림웍스에서 제작한 영화로 2001년 슈렉과 2004년 슈렉2에 이어 슈렉 시리즈의 세 번째 작품입니다. 로튼 토마토 41%, 메타크리틱 58점, IMDb 6점으로 전편의 후광으로 인해 박한 평가를 받았지만 전 세계에서 8억 1,336만 달러를 벌어들여 전 세계 흥행 순위 96위를 기록했습니다. 겁나먼 왕국의 왕이자 피오나 공주의 아버지인 헤롤드가 병에 걸린 후 왕위를 넘기려 했으나 슈렉과 피오나가 원하지 않았고 피오나 다음 왕위 계승자인 아서 왕자를 찾아오면 늪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약속을 받은 슈렉은 아서 왕자를 찾아 모험을 떠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평가 사이트의 낮은 평가 점수로 봐서 알 수 있듯이 대중과 평론가들은 슈렉3의 창의성 부족을 지적했는데요. 예측을 넘어서지 않는 전형적인 스토리 전개와 참신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죠. 슈렉의 매력은 기존 대중문화를 비트는 재미에 있었지만 그조차도 전편보다 참신함이 떨어지고 내러티브에 있어서도 혁신보다는 안전을 택했다는 평입니다. 하지만 슈렉 특유의 어른용 유머는 여전하고 슈렉과 피오나 공주 그리고 동키 간의 티키타카는 여전히 쾌활하죠. 슈렉 시리즈는 2010년에 슈렉 포에버까지 나오며 시대를 풍미했던 시리즈를 마무리했습니다. First trip to America? Yes. Anything edible in there? Any livestock? 신비한 동물 사전은 J.K. 롤링의 동명의 책을 바탕으로 제작된 해리포터 시리즈의 프리퀄이자 스피노프 격인 판타지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3편의 신비한 동물 시리즈 중 그 시작을 알리는 영화로 로튼 토마토 74%, 메타크리틱 66점, IMDb 7.3점의 평이한 평가를 받았고 전 세계에서 8억 1,404만 달러를 벌어들여 세계 흥행 순위 95위를 기록했습니다. 신동사의 이야기는 1926년 뉴욕을 배경으로 하며 영국의 마법사이자 마법 동물학자인 뉴트 스캐맨더의 모험을 그리고 있습니다. 뉴트는 마법 가방 속에 동물들을 담아 뉴욕에 도착하지만 그중 동물 하나를 서식지로 돌려보내는 중 일반인인 제이콥 코왈스키와 가방을 실수로 바꾸게 되면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동물들이 탈출하고 어두운 힘이 마법사와 머글들을 위협하게 되죠. 캐서린 워터스턴, 댄 포글러, 앨리슨 스돌, 콜린 파렐 등 주조연 배우들의 훌륭한 연기와 특히 스캐맨더 역의 에디 레드메인의 소설에서 나온 듯한 신들린 연기로 스캐맨더의 괴짜적이면서도 마법 동물을 사랑하는 역할을 훌륭히 소화해냈습니다. Was that everything that came out of the cave?
영화의 줄거리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여러 스토리 라인이 균형 있게 관객들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존재합니다. 성공한 프랜차이즈인 해리포터 시리즈의 후광을 입은 덕에 여러모로 해리포터와 비교당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흥행 스코어가 증명해주듯이 2억 달러의 제작비에 4배를 벌어들여 해리포터가 계속되길 바라는 진성 팬들의 사랑을 받은 영화입니다. I know I'm not supposed to love music. No music! No music! 픽사가 제작한 또 하나의 감동 스토리 코코는 멕시코 전통 축제인 죽은 자의 날을 모티브로 뜨거운 가족애와 사랑을 그려내고 있는 영화입니다. 로튼 토마토 97%, 메타크리틱 81점, IMDb 8.4점 등 전반적으로 극찬에 가까운 평가로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고 전 세계에서 8억 1,433만 달러를 벌어들여 세계 흥행 순위 94위를 차지했습니다. 영화는 유명한 가수가 되길 원하는 미구엘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가수를 하다 집안의 명예에 먹칠을 할 뻔한 증조 할아버지로 인해 미구엘은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고 죽은 자의 세계에 빠진 미구엘은 그의 가족과 과거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는데요. 코코의 제작진은 멕시코 문화를 광범위하게 취재, 연구해 영화에 반영했고 라틴 아메리카와 멕시코에서 큰 사랑을 받은과 동시에 전 세계에서도 사랑을 받았는데 특히 제사를 지내는 우리나라 정서에도 부합해 한국 관객 350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OST인 Remember Me를 비롯해 여러 노래들은 마리아치 같은 멕시코의 전통 음악을 전 세계인들에게 소개하는 데 기여했죠. 아름다운 영상과 스토리,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진 코코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를 전달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은 윌 스매시 사건 이후 두문불출하는 윌 스미스. 한때 그를 일약 스타덤에 올린 그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입니다. 오락 영화의 거장 롤랜드 에머리가 감독한 영화로 로튼 토마토 68%, 메타크리틱 59점, IMDb 7점으로 전반적으로 완성도는 평이하다는 평이지만 전 세계에 8억 1,740만 달러를 벌어들였고 1996년 세계 흥행순위 1위, 역대 흥행순위 93위에 오른 영화입니다.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외계인들이 지구를 침략하고 전투기 조종사, 컴퓨터 전문가, 미국 대통령 등 여러 인물들이 외계인의 위협으로부터 세상을 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영화는 그려냅니다. 특히 시각 효과의 수준이 혁신적이기까지 했는데요. 백악관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폭파되는 장면을 당시 실제였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세상을 구한다는 전형적인 미국 문화 제국주의적 시선을 가지고 있는 영화이자 20년이나 뒤에 나왔던 후속편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 때문에 다시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프랜차이즈로 자리 잡았지만 한때는 시대의 아이콘이었던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였습니다. 굉장히 생소하실 영화일 텐데요. 2021년에 중국에서 개봉한 영화로 전세계 흥행 수익, 정확하게는 중국 내 수익 8억 2,200만 달러로 세계 흥행 순위 92위를 기록한 영화입니다. 로튼 토마토나 메타크리틱에는 평점이 존재하지 않고 IMDb에는 7점을 받았습니다. 감독인 지아링의 자전적인 이야기로 주인공인 지 샤오링은 우연히 1981년도로 시간여행을 하게 되고 젊은 시절의 엄마 이완영을 만나 엄마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2021년 중국 흥행 1위, 중국 역대 흥행 순위 3위를 기록한 영화로 세계 흥행 순위 92위를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내수 시장의 크기가 큰 것이 부럽지만 자국 내에서 초대박 인기가 있어도 세계에서는 전혀 알아주지 않는 중국 영화 시장을 보면서 씁쓸함을 느낄 수 있는 영화 안녕 이완영이었습니다. 원더우먼은 갤가돗을 일약 스타덤에 올려놓은 DC 유니버스의 손꼽히는 흥행작으로 여성 영화로서 PC 논란이 없는 몇 안 되는 시리즈 영화입니다. 로튼 토마토 93%, 메타크리틱 76점, IMDb 7.4점의 준수한 평가로
전 세계에서 8억 2,285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해 세계 흥행순위 91위를 기록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는 아마존의 공주인 다이애나가 여성 전사만 사는 섬 데미스키라에서 살다가 전투 중에 불시착한 스티브 트레버를 만나게 되면서 전쟁의 실체를 알게 되고 스티브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나와 원더우먼이 되어 전쟁을 막기 위해 싸우면서 악당인 전쟁의 신 아레스를 물리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더우먼의 초대박 흥행으로 피터 젠킨스 감독은 2편 원더우먼 1984까지 연출하게 되지만 주인공인 트레버를 잘생긴 트로피보이 정도로만 묘사해 원더우먼과 빌런 치타를 돋보이게 하는 지나친 여성 서사의 강조와 진짜 80년대 TV 시리즈를 보는 듯한 오글거림 등으로 인해 제작비 회수도 못했고 암울한 DCU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시켜준 시리즈로 자리잡게 됩니다. 지금까지 세계 흥행순위 100위부터 91위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카이카지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